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합시다. 시간 없다. 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이틀 전에 보고 또 보네요, 그죠?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나?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바빴습니다. 오전에. 정신없었죠. 주가들이 아침에 갑자기 그죠? 10%, 20% 막 급등하는 바람에, 정신이 오전에 잠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다?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화 조금 빨리 오픈을 좀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방송을 조금 열었습니다. 자, 목소리는 다들 들리시죠? 채팅방에 있는 분들은 1번 한 번만 쳐볼게요. 목소리 들리는지 확인하고요. 네. 감도 체크 1번. 네. 네, 들리죠? 네, 오케이. 네,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식시장에 봄은 오고 있다. 봄이 오고 있다? 봄은 오고 있다. 그죠? 자, 오늘 주제는 주시장에 봄은 오고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저번 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죠? 저번 주 주제는 뭡니까? 11월 달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고,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멘트상으로는 봄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완연하게 개나리가 집 주위에 피고 있더라. 그죠?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맞죠? 돈을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가 이미 오른 종목, 많이 사람들이 돈을 번 종목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사실 벌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 오르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죠?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이 올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달에 뭡니까? 9월 달에 야,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겨울이 온다. 아니, 대표님, 아직 한여름인데요? 반팔 입고 있는데요? 땀이 절로 나는데요? 근데 겨울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표님,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좋다고 주식시장에 돈을 막 집어넣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전부 다 종목 매수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다? 겨울이 온다.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표님, 지금 11월입니다. 이제 5리터 잠바 꺼내고 있고요. 코트 꺼내고 있고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또 너무 춥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주식시장에 봄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뭐다?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르지 않을 때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볼 거냐? 오늘 주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재밌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이제 나는 좀 놀고 먹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고 싶어요. 자, 봅시다. 오늘의 프로젝트는요, 마이 하우스, 마이 홈. 그죠? 나의 집을 짓기. 주식 이야기 하는데 웬 집이고 건축물이 보이나. 그죠? 건축가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집을 짓기입니다. 자, 집 지어봅시다. 고민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야, 내가 지금 돈이 많어. 이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돼. 집을 지어야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옆에 건축사무소 가서 집 지어주세요 하면 됩니까? 아니죠.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거잖아. 고민스럽겠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맨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땅 보러 다녀야지.
용인에다가 지을까? 아니면 서울 저쪽에 방배동에 비싼 땅에다가 지을까? 아니면 나는 저기에 파주 쪽에 한가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을까? 어떤 땅을 살 것인가? 당연히 고민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살 거예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사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한강 앞에 집을 사겠습니다. 그죠? 뭐 돈만 많다고 하면 한강이 제일 좋겠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땅을 먼저 사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나는 대표님, 이쪽에 땅을 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에다 땅을 살 것이냐. 자, 그러면 땅을 샀습니다.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사각형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죠? 아름답게 지을 것인가? 원색적으로 지을 것인가? 또는 유럽의 복고풍으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세상에 맞게, 그죠? 스틸 재질로 해가지고 멋있게 지을 집을 것인가? 또 고민을 하겠죠. 야, 나는 어떤 집을 지을까? 고민을 하겠죠. 와, 집 복잡하죠, 그죠? 정말 복잡합니다. 데크도 있고, 그죠? 뭐 복층인데, 뭐 2층인데, 그죠? 디자인 또 난해합니다. 그죠? 멋있게는 지어놨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땅 또 샀어. 내가 한강 앞에 땅을 샀어. 한강에 조망이 좋으니까 나는 전면을 통유리로 할 거야. 뭐, 또는 아름답게 지을 거야. 대강 고민을 했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야죠. 방을 어디 놓을 것인가? 아니, 한강에다가 땅을 딱 사서 집을 짓는데, 거실을 저 뒤쪽에다가 강북 쪽으로 배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거실은 내가 이쪽에 둘 거야. 또 우리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거실의 크기가 커야 돼. 많이 커야 돼.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하겠죠. 그럼 이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골조를 올렸으면 또 벽지 색깔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화이트 톤이 좋아. 나는 아니야. 요새 트렌드 그레이가 좋아. 나는 조명이 화려한 게 좋아. 나는 눈이 아파가지고 조명 색깔을 자연색, 태양광에 가까운, 그죠? 붉은빛이 돌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나이트가 좋아. 밤새도록 돌릴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우리가 뭐든지 하게 되면 항상 뭡니까? 항상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순서라는 게 있어요. 집을 짓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계를 만든다. 뭘 하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뭡니까? 목부터 봅니다. 목차. 큰 목차를 보고 에필로그, 프롤로그도 다 먼저 보고 본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식은 어떻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차이가 있죠. 제가 다른 전문가들과 차이가 있죠. 유일한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다른 일반적인 전문가들과 제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과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뭐다? 저는 먼저 항상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진짜 그림 그렸나? 오늘 우리가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모두 투어. 오전에 몇 프로 올랐죠? 종가는 7% 올라왔지만 장 땡 시작하자마자 모두 투어가 얼마에 올랐다? 20% 급등했습니다. 맞죠? 모두 투어 오늘 아침에 몇 프로 급등했죠? 20% 급등.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야? 장이 시작을 했는데 모두 투어가 20% 급등을 했어요.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모두 투어 실적 발표했는데 최악으로 나왔는데? 하나 투어 실적 발표했는데 최악으로 나왔는데? 이야, 이거 상장 폐지 각인데? 근데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호텔신라 같은 것들 한번 볼까요? 물론 주가는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급등했죠. 근데 그 전에 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주가가 죽어도 안 갑니다. 또 뭐 있어요? 최근에 뭐 조선해양 같은 애들, 그죠?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 올라오고 있죠. 난리도 아닙니다. 맞죠? 뭡니까? 우리는 뭘 보고 이거를 샀을까요? 우리는 왜
아무도 사지 않는, 대한민국 개미들이 사지 않는,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는 이런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했을까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죠. 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 한번 볼까요? 미쳤나봐. 오늘 아침에 27,000원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매수했죠? 여기서부터 매수했죠. 그죠? 주가가 한 개도 안 올라올 때 매수를 했죠. 대표님, 대한항공 왜 매수하셨어요? 조선해양 왜 매수했습니까? 대표님, 모두토 왜 매수합니까? 물론 오늘 SG충방도 급등했습니다. SG충방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12% 급등했죠. 근데 주가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옆으로 뭡니까? 쉬어갔죠. 몇 달간 주가가 뭐다? 쉬어갔죠. 올라가는 둥 내려오고,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면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데 짜증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오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가 차이냐라는 거죠. 사실 주식이라는 건, 수익이라는 건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순서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차이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 TV 방송에서, 지금 방송에서 정혜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 핵심만 잡아라는 거. 핵심을 잡지 못하라는 거는 뭐냐면 왜 못 잡느냐라는 거죠. 집을 하나 짓는다, 책을 읽는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친구들 일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요령이거든요. 요령입니다. 또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거죠. 저의 기준은 완벽하게 뭡니까? 디자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디자인. 자, 어떻게 합니까? 집을 지을 때 주식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한다? 나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도 순서를 자꾸 챙겨야 됩니다. 종목은 나중 문제입니다. 종목은 뭡니까? 나중에 내가 인테리어를 뭘 할 거냐? 여기에 거실에 벽지 색깔을 뭘 할 거냐? 또 내가 냉장고의 크기를 얼마나 놓을 거냐? 식탁을 6인용으로 할 거냐? 4인용으로 할 거냐? 이거는 제일 나중의 문제입니다. 먼저 내가 살 곳을 정하고 내가 살 집의 디자인 컨셉을 잡고 각 방의 구성을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한다?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시장의 큰 기류입니다. 제일 먼저 큰 기류는 뭡니까? 제일 먼저 큰 기류는 뭐예요?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는 분. 선물 준다.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기류는 뭡니까? 선물 준다. 커피. 스타벅스. 뭡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마이갓. 나는 지금껏 누구한테 떠들었나? 한 명도 없어? 그치. 지수지. 정답입니다. 정답 정의원 쪽에서 나왔네. 해월리. 지수입니다. 지수. 시장이 좋다, 나쁘다, 과열이다, 침체다, 박스다. 시장의 기류입니다. 기류. 시장이 너무 좋다.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꼭지를 찍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류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는 야 시장이 너무 나쁘다. 일단 기류입니다. 시장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매매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도 배팅을 해야 되겠죠. 야 시장이 지금 너무 올랐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겠다가 되는 거죠. 9월 달에 시장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한 거고
최근에는 시장이 너무 빠졌다고 판단을 한 거고, 지금은 충분히 뭐다? 시장이 좋아졌다. 그리고 잠깐 조정은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의 기류입니다. 기류. 시장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좀 쉬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이거 못 본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현황판 멀리 떨어져서 나는 지금 시장이 주식을 배팅을 해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금 주식을 하지 말고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시기인지 저는 그것만 판단을 합니다. 라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디자이너 문. 드러나 봤나? 모르면 패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 이름이 디자이너 문. 성이 문씨래요. 네. 기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봐야 됩니까? 우리가 땅을 정했으면, 땅을 사야겠다고 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야, 지금 뭘 사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자동차야? 화학이야? 테마주야? 화장품이야? 엔터주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 뭡니까? 이걸 못 정한다는 거죠. 왜? 딱 보면 뭐가 움직입니까? 조선주가 막 움직여. 그럼 뭐예요? 조선주가 강세구나.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 본인들은 뭘 하고 있다? 딴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선주가 강세인데 자기는 딴 걸 하래요. 적어도 조선주가 시장의 대장이고 건설주가 시장의 대장이면 오르지 않은 조선주나 건설주들이 있나 정도는 찾아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여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야, 혹시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나 찾아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찾아본다는 거죠. 우리는 어제 찾아봤죠. 뭘 찾아봤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매수해서 오늘 하루 만에 5%, 6% 상승했죠. 왜? 야, 시장을 보니까 건설주가 다 올라와. 우리가 대우건설을 팔았는데 대우건설이 우리가 팔고 또 15%가 더 올라가. 배가 아프더라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건 건설주, 경기민감주가 움직이는 거 확실해. 보이더란 말이지. 보이는 대로 따라간 거지. 업종 섹터가 딱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적어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찾아봤더니 뭐더라?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한 개도 안 오른 거야. 뭐예요? 그냥 매수.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님,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어쩌고 실적이 어쩌고 모르겠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가 공부도 못 해가지고 생각도 잘 못해. 나는 그냥 흐름대로 따라간 것뿐이야. 흐름대로 따라간 것뿐이라고. 건설주들이 움직이니까 이놈의 건설주는 안 움직였네. 매수.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급등. 아싸 땡큐. 간단하죠. 업종 섹터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목을 잡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야기했잖아. 자꾸 시장을 계속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흘러간 다음에 보는 건 아니에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흘러가고 있느냐, 이미 꼭지냐, 이제 아직도 안 늦었느냐, 이게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질 거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중 책정이죠. 내가 이 종목에 얼마나 집어넣을 거냐.
그죠? 비중 책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차익, 손절, 부분 차익, 분할 차익,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이런 매매 관리가 같이 들어가겠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 쉬운 거를 개인들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뭘로 한다? 네, 여기 적어 놨죠. 주식은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눈이 아닌 머리로 주식을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 자꾸 주식을 눈으로 하고 있어요. 종목이 빨간색이 보이면 그 빨간색 종목에 집중. 파란색이면 또 파란색에 집중.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색깔만 좋아하고 눈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종목들을 자꾸 추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꼬실 수가 있거든.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 오, 우리 대표님 이러면서 또 하거든. 주식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도 하나 예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해라. 응? 모든 봉들과 모든 종목이 검정색으로 보이게 선글라스 끼고 주식해라. 진짜로. 왜? 빨간색, 파란색 안 보이면 마음이, 멘탈이 중도를 쫙 지키면서 안 흔들리거든. 선글라스 끼고 주식하세요. 주식은요, 자꾸 눈으로 쫓으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복잡하죠? 복잡하죠? 이 집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짓는데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건축주 머리 아플 거예요. 고민할 거 너무 많겠죠. 땅도 사야 되죠. 그죠? 설계도 해야 되죠. 설계도 복잡하죠. 구조도 복잡하죠. 안에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꺼번에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개씩 한 개씩 하다 보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의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 포트가 나의 집이다. 내가 포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종목을 당장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 내가 여기서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종목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는 모두투어를 매수하고, 대한항공을 매수하고, 호텔신라를 매수하고, 한국콜마를 매수하고,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거 잡아내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향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건지 그 종목을 보고 매매를 했겠습니까? 모두투어 실적 안 좋은데, 조선주 실적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수급이 안 좋은데 뭘 보고 매수했겠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맞추는 거예요. 큰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맞추는 겁니다. 나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응? 내가 이 집을 살기 위해서 지었는지, 아니면 주말만 가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었는지. 여러분들 중에 전업자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투자금이 적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투자로 매매하면서 조금씩 도박의 성향들도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다? 내가 어떤 부분이 나한테 맞는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쪽에, 매매 쪽에 비중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을 다 놓치고 간다라는 거죠. 제가 3년, 1년, 5년, 10년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 할 겁니다. 왜? 맞잖아. 지금 어느 누가 조선주를 매수해 놨겠으며, 여행 관련주를 매수해 놨겠으며, 화장품주를 매수해 놨겠으며, 면세점을 누가 매수해 놨겠습니까?
오늘 급등하니까 추격 매수했겠지. 추격 매수한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 손실 났습니다. 왜? 아침에 고점을 찍고 다 쭉 밑으로 빠졌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막 팔아 제꼈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려 놓은 그림은 뭘까요? 제가 그려 놓은 그림은 뭘까요? 너무 많은 말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방송 길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번 주 이야기했던 핵심 두 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딱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방송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한 줄이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봄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명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제가 중간에 글을 막 넣고 막 넣었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 딱 두 가지만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명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2020년도 겨울시장, 내년 시장의 명제, 1년 동안 움직일 명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디자인을 하게 되면 큰 시장의 기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류가 뭐라는 거지. 누군가는 정부 정책이 어떻고 저쩌고, 누군가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누군가는 오늘 뭐 또 뉴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죠? 뭐 어디에 수출을 했네?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어떻고. 뉴스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신경 못 씁니다. 특히 우리같이 여러분같이 우리라면 안 되지. 나는 잘생겼으니까. 아니 여러분도 잘생겼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죠?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요 다 신경 못 씁니다. 애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할 게 태사인데 남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 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있단 말인가? 가끔씩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그죠? 제 사명인가 봅니다. 다시. 음식물 쓰레기는 남자가 버리는 거요. 쓰레기도. 알고는 계세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2021년도까지. 뭡니까? 어쨌든 간에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지고 볶고 하든 간에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몇 년간? 향후 4년간. 2024년까지인가요?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하면 정권이 바뀌면 첫 해, 둘째 해 가장 많은 이슈들이 쏟아집니다. 바이든의 이슈는 뭐죠? 친환경. 맞죠? 대규모의 친환경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 태양과 풍력.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멀었지만 조만간 12월달 또는 늦어도 내년 1, 2월 안에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다. 맞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정치적인 변화죠. 그죠? 지금까지 트럼프 시대에서 뭡니까? 나토 탈퇴 협박, 그죠? 국제 뭐 기구도 다 탈퇴, 그죠? WTO도 뭐 탈퇴, 그죠? 뭐 전부 다 맨날 탈퇴한다고 협박하고 새우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탈퇴도 했죠. 그 다음에 영원한 동맹국들한테도 전부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정치 변화도 다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 또 북미 관계 이런 것들도 있겠죠. 또 EU 간의 관계, 한국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뭐 국방비, 그죠? 10% 이내 인상이냐, 10% 이상의 인상이냐. 트럼프는 400%가 아니고 40배네요, 그죠? 4000%의 인상을 요구했었죠.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바이든 시대가 분명히 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확실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림만 먼저 잡으세요. 대표님, 친환경 종목 뭐 사야 되나요? 방송 빨리 닫고 저쪽에 은행 가라. 종목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종목은 저쪽에 뭐 카카오톡 가면요. 카카오톡방, 무료 톡방 한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가면 매일 종목 준다. 내 방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종목 달라고. 두 번째. 꺼져가는 코로나. 대표님, 뭔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코로나가 왜 꺼져가요? 미국이 10만 명. 그죠? 유럽에 하루에 뭐 8만 명.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4주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40, 60, 80, 120까지 늘어났죠. 대표님, 코로나 계속 늘어나는데요? 장난 아니게 늘어나는데요? 그죠? 감염자 수, 사망자 수. 베트남 전쟁 시절에 사망자가 80만 명인데 현재 공식 집계되어 있는 사망자가 150만 명이랍니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코로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 뭐다? 코로나 종식된다. 오늘 뉴스 나왔죠? 화이자 90%의 임상실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오후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승인 하나 또 나왔죠? 치료제. 그죠? 미국에서 FDA에서. 그죠? 결국 뭐다? 우리는 근데 알고 있다라는 거지.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은 아니지만 종식에 준하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거. 또 해가 1년, 2년 지나면은 예전에 신종플루처럼 치료제도 타임플루처럼 신종플루처럼 치료제도 나온다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년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명확한 두 가지 명제를 알고 있는데 매매는 다르게 하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차익을 했습니다. 어제도 차익을 했습니다. 어제는 뭐 했죠? 페노션, 또 IHQ 같은 종목들 어제 급등했죠. 어제 페노션 23% 급등했죠. IHQ도 어제 20% 급등했죠. 오늘 모두투어 20% 급등했죠. 호텔신라 8% 급등했죠. 파라다이스 10몇 프로 급등했죠. 대한항공도 오늘 엄청 급등했죠. 다 뭡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뭘 알고 있었다? 코로나가 꺼져가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코로나가 꺼져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요 지금 이미지가 뭐냐면 해외여행이네요. 코로나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좀 편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다. 놀이공원 한번 가고 싶다. 에버랜드 수영장 한번 가고 싶다. 찜질방 가고 싶다. 작년에 못 간 동남아 한번 가고 보고 싶다. 칠순잔치 가보고 싶다. 결혼식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돌잔치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명동도 한번 나가고 싶다. 마스크 좀 벗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가 꺼져간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 오니까 코로나가 올라옵니다.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뭐다? 2021년이 되게 되면 코로나가 다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겨울은 언제가 겨울입니까? 12월이 겨울입니다. 12월이 가장 춥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뭡니까? 해가 넘어가서는 이제 살살 봄바람이 붑니다. 주식은 언제 사는 거다? 오르지 않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겁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명제는 확실했거든. 코로나 어차피 꺼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쇼핑도 하고 싶어하고 해외도 가고 싶어하고 결혼식도 하고 싶어해. 사놓고 주가가 가든가 말든가 냅두면 지가 알아서 때가 되면 올라간다고 본 거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냅두면
어차피 올라갈 건데. 결국은 뭐다? 누가 많이 샀느냐, 누가 조금 더 밑에서 많이 샀느냐의 관점이었던 거지. 이 쉬운 걸 아무도 못한다는 거지. 왜? 흔들린 거죠. 확실한 명제가 있는데 명제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눈으로 주식을 보는 거죠. 눈으로 주식을 보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두 번째,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바이든이 당선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경기 민감주가 주도주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것은 이미 이틀, 3일 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산 거죠. 왜? 확신이 없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린 거지. 어차피 가게 돼 있는데 확실히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 나는 어떤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나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계속 주식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방송을 급하게 열었냐라면 내가 보기에는 이 명제는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명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그럼 지금 당장 친환경 종목들 사도 됩니까? 대표님, 지금 당장 텍트 종목들 사도 됩니까? 대표님, 지금 당장 부양책 관련주 종목들, 경기 민감주 사도 됩니까? 그거는 뭐죠?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중 책정 매매 관리는 최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한 명제입니다. 앞부분입니다. 아, 내가 이거를 결국은 담아야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관리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계속 오를까요? 한 달 내내? 절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건 오르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만큼 올랐으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되겠죠. 잡아놓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왜? 이 명제는 앞으로 1년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눈으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고점에서 빨간불에서는 매수,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실이 나면 매도, 손절. 왜? 또 고점에서는 대량으로 매수, 일단 막 질러. 저점에서는 쫄아가지고 조금 매수. 완전히 역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그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만이고 내가 손절했던 종목 보니까 더 올라가 있는 거야. 명제를 놓쳐버렸기 때문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간다고. 안 끝났다고. 오늘 이제 움직인 거는 이제 1파라고. 조정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하지만 뭡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잡아주면 또 갑니다. 왜 갑니까? 지금은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하지만 내년에는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지금은 모두 투어 실적이 있어요. LCC 관련주들, 저가 항공주들 실적이 있습니까? 화장품 종목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죠. 하지만 좋아질 거다라는 거에 주가에 급등을 했겠죠. 근데 실적이 없으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1단계로 축소되고 해외 방문이 열리고 격리기간이 2주가 없어지고 베트남도 갈 수 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나오겠죠. 실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날아갑니다. 지금보다 주가는
더 많이 날아갑니다. 왜? 위에 있는데 주가? 주가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초급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한 종목들 주가가 여기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풀리고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다시 한번 이만큼 올라오겠죠. 포스코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치죠. 조정 나오겠죠. 지금 아니겠죠. 주가 여기 있는데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만큼 떨어졌는데요. 3년 동안 떨어졌는데요. 바닥 올라오고요. 조정 나고요.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맥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만 이런저런 종목들을 매매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확실한 명제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얘네들이 내년에 다 간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종목 좀 매매하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근사근히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고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거 재밌는 거 하나 했습니다. 왜 이거 적어놨을까요? 집이 최고요. 호텔이 좋다고 한들 한 달 동안 호텔 살아보십시오. 펜션이 좋다고 한들 와 펜션 갔더니 뭐 2층 뭐 복층에다가 그죠? 뭐 그릴도 있고 그죠? 밖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막 맛이 좋아요. 경치도 좋고 한 일주일 있어 보십시오. 삭신이 쑤시다. 집에 가고 싶어져. 우리 마누라 맨날 나보고 쓰레기를 버리라고 해가지고 마누라가 미워.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 가서 또 쓰레기 버릴 생각이야. 안 들어갔더니 오늘 너무 행복해.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일주일 동안만 밖에서 돌아다녀봐라. 갑자기 와이프가 보고 싶어져. 우리 남편 맨날 와가지고 이 밥순이 이거 밥돌이 이거 맨날 와가 밥만 달라고 그러고. 남편 또 안 돌아보세요 또. 집이 최고인 거예요. 기본이 최고라고. 중심은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중간에서 놀다가 매매를 하다가 관찰을 하면서 중심을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셔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다른 종목을 조금 매매하더라도 계속해서 포커스 자체는 뭡니까? 친환경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죠. OCI 살 수 있습니까? 지금 CS윈드 살 수 있어요. S에너지, 용역 뭐 이런 거 살 수 있습니까? 하나솔루션 지금 사면 불안하죠. 안 사야죠. 너무 많이 올랐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내고 팔고 있잖아. 하지만 뭐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또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는 거지. 핵심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쪽에서 놀고 있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적어도 2021년. 최근에 바이든 종목들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바이든 종목에서. 코로나는 그렇고 바이든 종목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친환경, 신재생이죠. 그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죠? 또 전기차죠. 전기차 가장 핫합니다. 전기차를 보유한 분들 이번에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왜? 시장은 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900까지 안 올라왔어요. 코스닥이 840입니다. 코스닥이 현재 840인데 60포인트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은 본전에 도달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이미 다 올라왔죠. 엄청 올라온 종목들도 많죠. 그러면 전기차는 제가 왜 홀딩 의견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왜 홀딩 의견을 드렸을까요? 똑같습니다. 볼까요? 제가 오늘 이런 것도 사진 하나 있네요. 재밌는 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
존버한자, 판자는 판자촌에서 살는 그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도 팔아야 되는 종목이 있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한 명제를 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제가 없으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바이든의 친환경 관련주, 전기차 종목. 자, 물어봅시다. 전기차가 한 달만 딱 투자하면 끝납니까?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풍력 관련주, 야, 내 공약이야. 빨리 해 하면 한 달 만에 태양광 세를 쫙 깔고 풍력 발전소 쫙 발전소 설립하고 만들고 끝납니까?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지금은 주가가 여러분들이 높아서 매수를 안 될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겠죠.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바닥을 잡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바이든이 당선돼서 야, 향후에 이 종목이 좋겠다라는 주가의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첫 번째는 1차 파동은. 그리고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올 때는 뭘 가지고 올라오느냐? 실적을 동반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부양책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홀딩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쉽죠? 간단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버려야 되나요? 어려운 질문이네. 또 그것도 아닙니다. 대표님,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 나도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자, 지금은 분명히 바이든 관련주, 또 우리가 이제 내년 되면 저도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어머니 모시고 나이가 드시기 전에 빨리 해외여행을 또 가야 됩니다. 내년에 무조건 갈 겁니다. 주식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겠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팍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그죠? 보상 심리에 팍 갑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야. 여행 다 가봐야 5천만 명이야. 1억 명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어요. 팍 해가지고 딱 올라오겠지만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왜? 그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적정 가치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가치가 소멸하면서 주가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뭐다? 가치주고요. 매수주고요. 그죠? 지수 방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갑니까? 이거는 내년까지 땡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죠. 어떻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세상은 미래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We are the future. 그죠? 이 노래 제목인가? 어쨌든 간에 세상은 미래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단기와 중기와 장기가 있는 거지.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모빌리티도 변하고 있고요. 통신도 다 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또 정권이 바뀌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1년 가까이는 혜택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뭐다? 미래 세상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미래 세상 안에 바뀌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AI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전기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5G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율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집합이 나오겠죠. 교집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그림이 나오네. 아, 세상은 가고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대세는 언택트예요. 그러면 지금 언택트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가가 쫙 빠지죠.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같이 시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막 빠지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는 게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멀리 보면 뭡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언택트 관련주로 포함이 되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까지는 이런 미래 세상에 대한 관련주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 기술주도 상관없고요.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신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영원한 5년 장기 투자로 본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바이든과 코로나에서 교집합으로 나오는 업종들이 최상이겠죠. 단기적으로 뭐다? 단기적으로는 가치주의 영역에 빠져있는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원자재 관련주들, 화학 관련주들 그림 딱 나오죠. 아, 내가 2025년도까지는 모르겠다마는 뭐 2023년까지만 딱 보자 그러면 그림은 딱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요거 먼저 보고, 그죠? 이 두 개 먼저 좀 집중하고, 하지만 뭐다? 대세는 바뀌지 않으니까 OLED 같은 것들, 플렉서블 같은 것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 5G, 전기차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회사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시 뭐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이쪽으로 시장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됐네. 아무도 이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할 때 우리는 매수를 했단 말이지. 사람들이 조선주 안 살 때 우리는 조선주 사고 뭐 했던? 안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또 이거 먹고 움직이지 않는 언택트 종목들 갔다가 움직일 거예요. 조만간에 5G 까불까불 되죠. 갔다가 또 얘네들 한번 올라오면 다시 또 이쪽으로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시장은 특종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한다? 대선주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매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포트에 서잘데 있는 없는 종목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요것만 가지고도 1년이 매매가 됩니다. 1년 매매가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기서 찌라시, 저기서 뭐 추천주, 뭐 TV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뭐해서 다 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마트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대형 뭐 그죠? 백화점을 운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종목의 개수가 많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님 종목을 매수하다 보니까 30개가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될 수도 있지, 매매하다 보면. 그런데 종목을 딱 분류를 했을 때, 야 이거 정리하자. 야 이거 빨간 양말, 파란 양말, 검정 양말 다 같은 양말이지. 한 바구니에 톡. 빨래를 하는데 야 이거는 와이셔츠네. 와이셔츠는 달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톡. 야 이거 양복이네. 이거 양복은 야 겨울 양복, 가을 양복, 봄 양복 저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지. 세탁소 줄 거 다 빼놔. 야 이 옷은 다 해졌네. 버려. 분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종목이 30개인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딱딱딱딱 다 분류가 되고, 아 이거는 미래 2020년도, 이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구나, 아 이거는 실적이 좋구나, 딱딱 분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5개에서 6개 정도의 섹터만 딱 보유를 해야 돼요. 종목 수는 상관없어요. 종목은 매매하다 보면, 대표님 우리 지금 사놓은 게 뭐지? 코리아나 수익이죠? 코리아나. 아, 코리아나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 안 팔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샀죠. 계속 사 모으고 있잖아, 지금, 그지? 지금 주가 여기 있잖아. 어디 있어요? 고점에 있죠. 코리아나 지금 고점에 있잖아. 아직도 수익이잖아. 근데 나는 무슨 생각해요? 코리아나 계속 저점에서 매수할 생각이야. 왜?
주가 하나도 안 올랐거든. 몇 달 동안 7, 8, 9, 10, 11 5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막 사고 있는 거야. 밑에서 사놓으면 왜? 주가 안 보니까. 후아. 옛날에 18,000원까지 갔던 게, 그 다음에 만원까지 갔던 게, 그 다음에 그죠? 8,000원 갔던 게 지금 여기 있네. 우리 매수가 5,000원대 아닙니까? 떨어져 봐야 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 올라가면 뭐 재수 좋으면 또 뭐 대박 나겠지 뭐. 뭐 고민합니까? 회사만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표님 갑자기 이거 유상증자 하면 어떡해요? 뭐 유상증자 하면 하는 거지 뭐. 하부 더 사면 되지 뭐. 뭐 주가가 바닥인데 뭐. 근데 코로나 내년에 잡힌다잖아. 코로나 내년에 잡힌다잖아. 대표님 저는 코리아는 안 사고 한국콜만 샀습니다. 대표님 저는 콜리오 샀습니다. 대표님 저는 연우 샀습니다. 저는 대표님 돈이 많아가 아모레퍼시픽 샀습니다. 뭐 어때?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산 게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운이 나빠가 내가 산 게 좀 덜 오를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뭐다?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지. 섹터를 잡아야 된다. 섹터. 내일 코리아나 급등 나오려나? 안 나오겠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 모르지. 또 내일 코리아나 또 아침에 급등 나올지. 그건 모르죠. 내일 코리아나 급등 나와가지고 쭉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번 주 목요일날 방송했는지 금요일날 방송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이야기 해드렸다고. 이런 거 아니라고. 제약주 마스크 은택트 아니라고. 그죠? 미래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역전의 기회고, 그죠? 다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춤추는 거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춤추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별로 신경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강도 약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흔들리십니까? 흔들리세요? 저한테 기대세요. 라고 하면 광고성 멘트고. 그죠? 말하고 나니까 좀 쑥스럽네. 그죠? 요새, 멘트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엄청, 나 혼자 박수 쳐야지. 멘트 좋았어. 그죠? 적절한 타이밍에, 누구야, 이거. 노, 똥꼬양이. 나의 멘트에 지금 반항하는 거네. 우리 방의 규칙 뭡니까? 반항 금지입니다. 흔들립니까? 저를 잡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제를 잡으십시오. 명제를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국은 갑니다. 여러분들만 안 흔들리면 갑니다. IT, 5G, 전기차 갑니다. 다만 뭐다?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거는 명제고요. 제가 잡아 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눈으로 주식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금의 매매 관리겠죠. 조심해라, 하지 마라, 천천히 해라. 그 정도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급락장이 지나고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840입니다. 코스닥 60도 올라가야 됩니다. 60도 올라가면 우리 전부 다 부자 됩니다. 12월 달에 파티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로 흔들린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붙잡아 드릴게요. 아셨죠? 계속해서 지금대로 우리가 공략하는 쪽만 2021년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화장품주 좀 보시고요.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좀 보자고요.
건설기계, 뭐 두산 인프라코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일단은 화장품주 위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위주로 일단은 당분간은 집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수익들 축하 많이 드리고 내일 또 우리 종목 아침에 급등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자 박수.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은데 그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또 새벽에 집에 가야겠다. 네, 수고 다 하셨습니다.